나 혼자 아닌 외로움의 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0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장을 주도하는 주도적인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 변동성이 짙은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장세, 과연 내 계좌는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1시간 동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꽃길을 걸을 때까지 저희가 함께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데일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또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저와는. 네, 맞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전 2020에 이제 앞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4시부터 5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를 좀 함께 하면서 이제 동고동락하고 싶은 이 김태성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장세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주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또 시장의 조정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이제 프로 이름이 바로 비전 2020이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제가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 또 올해뿐만이 아니고 2021년, 2022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게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그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그 부분, 그 종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붉은 계좌를 함께 할 때 동안 저희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 주식 파트너의 마스코트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트너의 공식 마스코트 최보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좀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 하나 사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직접 보진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배송이 오고 나니 저희 집 다용도실 문 크기가 너무 작아서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번거롭게 환불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엄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안다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떤 전문가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상담 방식이 나에게 잘 맞는지 또 잘 맞지 않는지 알기란 어렵겠죠. 참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잘 보이시나요? 전화번호 023772-0219 또는 023772-0222로 전화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참여 방법도 조금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검색창에 비전 2020 주식 파트너가 아니라 주식 사나이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이제는 어려울 거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쉽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긴급진단 보면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잘 맞고 잘 맞지 않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상큼하게 알려주신 보아 씨가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장 긴급 진단도 가져봐야겠죠.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320선까지 위협을 갖다가 등락을 오고 갔습니다. 결국 2,350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3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중에 80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낙폭 계속 줄여나가다가 0.29% 상승한 824선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기관이 2,005억 원어치 담아내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 받아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홀로 기관과 개인의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인 선물 시장에서도 1,500계약 정도를 담아냈는데 오늘 또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늘장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오를 거라면 왜 빠졌나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더 큰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뭐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동안 글로벌 시장이 올라왔던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의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결국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은 현금이 시장에 유입이 됐고 그 시장에 유입된 현금으로 그동안의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유동성이 왜 생겼느냐? 결국 두 번째 요인, 즉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결국 시장을 올린 요인,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급격히 빠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손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시장에 출현이 됐던 최근 흐름이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현대차에 대한 그룹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환율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장 중후반부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어줬던 건 기관의 매수세인데 그 기관의 매수 주체 중에서도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처럼 한번 사기 시작하면 시장을 계속 사주는 주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서 일단 오늘의 반등력을 좀 관심 있게 보지만 이 반등을 줄 때 같이 움직였던 반도체 IT나 이 분기 실적 이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의 회복 속도를 보였던 오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19번 그리고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김태성 팀장님을 별도로 만나뵐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을 활용해서인데요.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보아 씨께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고 뽑아왔을까요? 보아 씨,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여러분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게 나에게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판단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10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쏟아졌는데요. 이 소식이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호재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배경 궁금하신 분들, 또 반도체 어떻게 내가 잡아야 하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SK 하이닉스 이렇게 6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에 관련된 이슈 당연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 무렵에 준비되어 있는 투자 전략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김태성 팀장님이 여러분의 계좌 다용도실에 딱 맞는 사이즈의 김치 냉장고를 넣어드릴 겁니다. 네, 오늘 SS 종목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인텔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SK 하이닉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들어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전화, 문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4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한국콜마 매수가가 48,2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콜마 또 조금 0.42%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손해 중이세요. 지금 손실 중인데 단기적으로 좀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7거래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한국콜마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좀 드리겠고요.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십시오. 왜 보유를 하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장품주죠. 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이 강했던 것은 결국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여행이 금지되다 보니 그에 따른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 실적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기업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구나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섹터, 대장이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콜마는 아직까지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지라도 내년에는 아무래도 방한 이슈가 잡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올 연말쯤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방한 예정이 좀 잡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를 비롯한 화장품주들 그리고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인터내셔널과 같은 또 면세점 관련 기업들, 즉 중국 소비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저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콜마의 차트를 보기 전에 지수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지수만큼 혹은 지수보다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추세를 여전히 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4,000원이라고 하는 44,000원이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이 4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보유했을 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53,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000원이 어떠한 포인트냐? 8월 14일 날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손절 라인을 어디로 제시드렸죠? 바로 박스권 하단 이탈시를 제시드렸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5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6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 비중을 더 늘리진 마시고요.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박스권 하단, 즉 4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반대로 박스권 상단이 53,000원 도달 시에는 1차 매도, 그리고 1차 매도 이후에는 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대장주가 지금 추세가 살아있어요. 대장주가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LG 생활건강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LG 생활건강의 추세가 계속해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은 웬만하면 조금 더 보자. 지금 화장품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3분기 실적 기대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결국 이제 테마, 순환매를 좀 노리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개별 중소형주들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받지 않은 게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대장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읽을 문자는요. 29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 매수가 41만 원, 비중은 10%이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1만 원이면 지금 현재 조금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략을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누구는 뭐 카카오를 매매를 해서 집을 샀다, 뭐 차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가격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지만 어떤 분들은 손실이신데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종목에 대한 전략 제시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매매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즉 400%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고점에서 하시려거든 손절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지금 손절선을 지키지 못하신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투자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일단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들을 공략하는지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보유입니다. 뭐 지금 종목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멈춰줘야 할 부근에서 이 양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카카오가 다시 40만 원 이상을 넘어갈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뜨기 시작한 게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미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을 모두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차트는요, 3분기, 4분기 호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요,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일단은 10%다라는 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37만 원 위로 올라올 때마다 우선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요. 카카오를 문의 주신 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이 화면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게 차라리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즉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42만 원을 돌파할 때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종목이라면 돌파를 할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카오 문의 주신 분께는 우선은 보유, 즉 37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씩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42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때 재도전, 재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37만 원이 넘어간다면은 계속해서 보유 물량 좀 줄여 나가시라는 이야기,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히려 전고점 돌파 42만 원 돌파 시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략하시라는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6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명성 TNS 매수가 15,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분리막 동시 이축 연신 장비 개발 국제 과제 좀 선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막과 관련된 업체인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종목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명성 TNS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매수가와 비중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명성 TNS 사실 이제 다른 전기차 테마 관련주 대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같은 섹터에 있지만 많이 안 올랐네, 이거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지금 상황인 게 바로 2차 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2차 전지하면 벌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혹은 중소형 개별주로 가보면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대세 상승이 한번 쫙 나온 상황이에요.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건 이제부터는 같은 테마에 엮여 있다고 다 같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떠한 종목들이 오르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혹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테마가 그렇게 한번 시장을 휩쓸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동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당연히 밀리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고 그 이상은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명성 TNS는 우선은 오늘 버텨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수가 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명성 TNS도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보유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문의 주신 분이 15,000원이라고 하셨어요. 15,000원. 15,000원에 올라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안에 이 종목들 말고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명성 TNS에 분리막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발생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위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성 TNS는 우선은 보유이고 12,000원 이탈이 되면 그때는 노란통 메신저로 한번 다시 문의를 주세요. 네, 저 지금 전문가님 명성 TNS를 12,000원 이탈했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15,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그 종목이 더 가더라도 그냥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테마, 다른 기업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상승 탄력이 조금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부근에 온다면은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만약에 1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0219번, 022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으실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한솔 홈테크 함솔 홈테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원에 10% 들어갔는데요. 네. 오늘 매도를 못했어요.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오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 좀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은 손지가 되는데 네. 오늘 2,300까지 간 것 같은데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는지 네. 더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목소리에 수심이 굉장히 깊으신데 한솔홈테크 당연히 깊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했다가 하락 VI까지 맞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잡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고민을 깊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거나 되는 게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니 조금 더 담대하게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함솔 홈데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이게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남북 경협주 테마로도 엮이곤 했던 테마의 성격이 강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실적보다도 모멘텀이라든지 뉴스 한 줄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일봉의 줄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 줄이 뭐냐? 바로 10월 14일 수요일 날 한솔 홈테크가 상한가를 갔었던 그날의 시가와 고가를 제가 그어놨습니다. 자, 시가와 고가 그 중간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여기가 무슨 지점이냐? 자, 매수하고 싶어하는 자, 또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자가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바로 그 맥점이 바로 이 상한가 간 날의 중간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날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의 힘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올라가서 그 이상을 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렇다면 결국 현재 이 가운데 가격인 1,890원 기준으로 1,890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대부분 수익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문의 주신 분들처럼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손실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1,8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800원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지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2,2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다가 1,800원이 되면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재차 2,2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고 그 남은 비중을 가지고 이 2,380원이라고 하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총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모멘텀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뭐 중장기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개별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실게. 저희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종목 공략주를 이제 많이들 드리는데 그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대응 전략대로 대응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홈테크 1,800원 이탈 시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2,200원 도달 시에는 보유 비중을 줄이시라는 매도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 팀장님께서 이야기 계속 해주시는데 이러한 부분 장중에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네, 수젠텍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만 100원이요. 50%. 6만 100원이요. 아, 지금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9월 7일 날 상 치고 그 다음 날. 아, 좀 네, 고점에서 전대봤을 지금 때. 물리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가장 좀 궁금하시고 좀 걱정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려다가 네. 기다렸는데 매일 조금씩 떨어졌어요.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지 대응 방법이 좀 그렇죠.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향후 어떻게 될지 네. 키트주라서 좀 불안하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이 된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전략 좀 잘 잡아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접수가 되면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솔직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장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마가 한때 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또 내림폭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젠텍을 보면 결국 이제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가 가장 핫한 것은 결국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세로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그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수젠텍은 일단 그러한 부분이 이미 차트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권이신 분들 혹은 소폭이나마 물려 있으신 분들의 실망 매도,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고 한다면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 번 더 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간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드렸겠습니다만은 일단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론적으로서는 포트에서 걷어내야 된다.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요.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3만 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3만 300원을 지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대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뭐 3만 2천 원, 3만 5천 원 그 구간대에 오게 되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하고 한번 소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만약에 뭐 4만 원대 부근이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이렇게 제가 이제 전략을 제시드렸겠습니다만 지금 문의 주신 가격대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 못 하실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와 좀 나누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얼만큼 손절하고 손절한 만큼 또 어떤 히든 종목 공략주에 매수를 해볼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절대 이 종목을 탈출하고자 비중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현저히 지금 확 죽었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일부 손절을 하시면서 종목 교체라든지 포트폴리오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32,000원, 35,000원 사이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잡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50%가 넘게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매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노란톡 활용하셔서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반등하셨을 때 다시 한번 뭐 전화나 문자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시는 방법은요.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뭐 노란톡 오고 싶은데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방법까지 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뿐만 아니라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젠텍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AMT라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00원의 비중 30%입니다. 2,300원에 비중 30%시면 지금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종가가 2,280원인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뭐 삼성전자, 삼성 뭐 디스플레이, 삼성 SDI, 또 삼성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배당도 좋고 해서 사긴 샀는데 주가가 제가 사자마자 주가 빠졌어요.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저번에 한 5일 전쯤이에요. 아, 5일 전쯤에 그러면은 네. 10월 12일 그 네, 후에 그 좀 정도 매수를 이제- 하셨구나. 네네. 예, 거래량 들어온 다음 날 샀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약간 한 6% 정도 손실이거든요. 네. 그거 아니 기업을 믿고 한번 더 가봐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하시고 나서 좀 종목이 좀 빠지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걱정도 되고 좀 실적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실적이 괜찮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팀장님 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마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왜 이 종목이 빠졌는지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빠졌냐? 시장 때문에 빠졌습니다.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SAMT가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문의하신 분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거의 7거래일 동안 지금 음봉을 만들면서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해당 종목도 저는 거래량 없이 그냥 흘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SAMT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실적이 좋은 것은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급 화면을 켰는데요. 보통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최근에는 좀 패턴이 바뀐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느릴 순 있어도 결국엔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뭐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뭐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좋지 못했는데 이 SAMT의 수급 화면을 보면요.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살까라고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좋은 기업이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메이저 수급이 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저는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를 뭐 2,600원, 1차적으로는 2,600원, 2차적으로는 2,800원을 제시 드리겠고 만약에 2,800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작년 2019년도에 기록했던 고가를 또 돌파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뭐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메리트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에 의한 또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2,600원, 2차 목표가 2,80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다양한 의견 해주시고 계시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분께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장중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수익 실현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430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말 오늘도 많은 문자 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10만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계속 손실입니다.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좀 호재가 있었죠. 그 네이버랑 CJ가 좀 협업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뉴스를 봤는데 그에 대한 좀 수혜가 입혀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 좀 유명한 또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참 일단 이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를 보면 네. 정말 심리적인 가격선, 딱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10만 원 돌파하면 20만 원까지 간다. 근데 또 10만 원 돌파 못하니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횡보장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전히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년 전부터 뭐 그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OTT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너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이 영상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TV 플러스 모바일이나 뭐 패드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뭐 PC 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결제까지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드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미 뭐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뭐 왜 그럼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느냐?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흥행작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뭐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실적에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제작비를 들였는데 만약에 시청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좀 먼저 반응하고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바로 미디어 엔터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넷플릭스라든지 너튜브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로 인한 기대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네이버가 이제 CJ ENM에 이제 동참을 협업을 하면서 MOU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이제 악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플랫폼보다는 웹툰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하다 보니 과연 네이버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뭐 여전히 좋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잠재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 10만 원을 보유하고 계셨으면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비중이 15%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냥 현재 비중 그대로 10만 원 이상 갈 때까지 중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0만 원이시면 1년을 넘게 보유 중이신데요. 꼭 좀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서 내 종목도 좀 궁금한데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식 파트너 평일 오후 4시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번호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 전부터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텔 관련 이러한 이야기가 좀 호재인지 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은지 전략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이런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톱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형 공시가 나올 때는 그 공시를 좀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장 초반에 이러한 뉴스를 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무조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기업 합병을 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그 작은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근데 반대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혹은 비슷한 기업끼리 이 합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인텔의 이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낸드 플래시의 이 영업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업부입니다. 만약에 이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SK하이닉스의 상승 강도가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하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를 인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실망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또 10조라고 하는 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지갑 속에서 10조가 나갑니다. 그럼 다음 분기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공 실적을 좀 기대했는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고요. 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시적인 흐름이라 할지라도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시선을 다르게 해보면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3, 4위를 다퉜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차익 매도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는다면 중소형 개별주들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은 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조정 시 매수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김태성 팀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략주 갖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 LG U+. 네, 오늘 공략주로 LG U+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LG U+를 가져오신 이유 그리고 전략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화목 4시부터 5시에 나오는데 동시간대 이제 월수금 나오시는 저희 이 비전경제TV의 김승주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종목들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일단 그 컨셉과는 조금 다르게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포트를 꾸리는 게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오늘 LG U+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많을 때는 결국 이 주가의 위치가 높은 종목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컨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LG U+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밀릴 구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SK텔레콤, 뭐 KT 두 통신사 대비해서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G U+의 수급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종목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개인보다 이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LG U+ 최근에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심 있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U+를 저는 지금 위치에서 잡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11,750원에 끝났습니다. 저는 뭐 내일 시초가라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LG U+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 없이 저는 가져가시면서 13,000원 이상 저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마음처럼 올라만 갈 수는 없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김태성 팀장이 오늘 첫 공략주로 갖고 온 종목은 LG U+였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 파트너 힘차게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꽃길을 걸을 때까지 저희는 평일 오후 4시에 언제나 함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올 텐데요. 내일은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 뵙도록 하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